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성적은 과연 어떨까요?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해가 갈수록 흡연과 음주가 늘고 비만으로 인한 성인병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건강 성적이 점점 더 나빠진다는 건데요. 특히 운동 부족도 심각해서 허리 통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자, 허리 통증 원인도 정말 여러 가지라고 하죠.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 첫 번째 주제로 허로의 요통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허리가 아픈 게 단순히 허리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조성태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셔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이제 요통에 대한 얘기인데 그 중에서 허로에 의한 요통입니다. 허로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한 그 허로증에 의한 요통을 판별해내기란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모든 기능이 쇠해져 가면서 나타나는 노인들 또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요통이 되겠습니다. 그냥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허로증에 의한 요통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허로증에 의한 요통은 사실은 퇴행성 질환들이 많고 진액이 고갈돼서 나타나는 이러한 증상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본인은 괴로워도 검사상에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는 조직들이 퇴화돼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한의학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치료해서 요통을 치료하는지 허로에 대한 요통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허로증이라는 것은 피모 그다음에 기육, 근, 맥, 골, 수, 기혈, 진액이 다 부족한 것 또는 고갈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피부가 쭈글쭈글해지죠. 피부 기육이 그래서 자꾸 이렇게 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허리 주변에, 허리뼈 주변에, 디스크 주변에 이런 것들이 다 늘어지는 거예요. 근맥 이런 것들이 제 기능을 잘 못해서 허로에 의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 허로에 의한 요통뿐만 아니라 허로증에 대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뼈골이 쑤시다, 여기저기 쑤시면서 아프다, 어깨가 잘 안 올라간다, 옆구리가 아프다, 뭐 무릎이 아프다, 발목이 아프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다양한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허로증의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허로증의 증상은 정말로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일반적인 증상은 식사하는 양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체중이 차츰 빠지는 것이 사실은 자연적인 현상인데 그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밥맛이 없다. 먹어서 기운을 차려야 되는데 너무너무 밥맛이 없다. 이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정신이 자꾸 어두워진다. 깜빡깜빡거린다. 맑지 못하다. 심지어는 머리가 맑지 못하다. 눈이 침침하다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주소증으로. 그것도 허로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정 몽설이 있습니다. 저절로 소변에 정이 새는 것이죠. 또는 잠자다가 뭐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정액 같은 게. 또
대변을 볼 때 조금 나온다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몽설, 꿈을 꾸면서 정액 같은 게 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병입니다, 사실은. 진액이 그러지 않아도 고갈되는 그런 상황인데 새 나가니까 어떻겠어요? 아주 뭐 정신을 못 차립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이거는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됩니다. 또 허리, 오늘이 허리의 요통이죠. 허리가 아프다, 등이 아프다, 등살이 바르다. 등이 그냥 뻐근하고 등살이 발아서 죽는다고 그래요. 서 있질 못한다고 그래요. 이 등이 아픈 것은 사실은 그냥 예사로 넘겨야 되는, 예사로 넘겨도 되는 그런 증상이 아닙니다. 등이 아프다 그럴 때는 이거는 전기가 특히 고갈된 것이기 때문에 전기를 돋궈주는 이러한 특수한 치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이 아프다, 옆구리가 결린다. 이곳에 근육과 뼈가 당기고 결리고 아프다. 이런 것들이 이제 허로증의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사실 정신이 어둡다 하나씩의 증상들만 보면은 뭐 다양한 연령층이 나타날 수가 있지만 여기에 나이라는 것을 추가하면 이거는 허로증에 의해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이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또 따로 구별해서 치료를 하고 진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허로증의 일반적 증상 중에는 조혈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진액이 고갈돼 가고 모든 것들이 말라 들어가는데 열이 났다 식었다 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걸 조혈이라고 그러는데 진액이 더 고갈되겠죠. 이것을 갱년기 증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갱년기 증상. 그다음에 자한이라고 그래서 이유 없이 끈적끈적한 땀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진액이 새는 현상이죠. 이건 허로증의 일반적인 증상인데 사실은 굉장히 기운을 뺏어갑니다. 진액이 뼈골로 가고 관절로 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자안으로 새 나가면 문제가 크죠. 가래가 끓는다. 사실 연세가 드시면 가래가 있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헛기침이라고 그러죠. 목을 다듬는다고 그러죠. 이런 현상이 저절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뭐냐? 가래가 뼈골로 가야 될 것, 진액으로 가야 될 것, 오장육부로 가야 될 것이 기운이 없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가래만 없애는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장육부로 또는 몸의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이러한 치료를 해줘야 근본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사실 이 가래가 목에 낀다 이런 현상도 사실은 허로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로에 의한 기침이 있어요. 우리가 기침 그러면 일반적으로 감기나 그 뒤끝에 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몸이 허약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기침들이 많아요. 물론 기침도 종류가 많죠. 근데 허로증에 의한 기침이 있어요. 근데 허로증도요, 음이허하냐 양이허하냐 음호하동이냐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기침을 또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침 하나도 사실은 굉장히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요통의 한의학적인 관점은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모습, 나이라든지 동반되는 증상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서 요통을 치료해야 되겠다. 전후 좌우를 살펴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없애주는 치료를 해야 된다. 인체가 그렇게 해서 흠을 찾아서 흠을 보완해주면 인체가 저절로 회복되어서 정상적으로 활력을 찾아서 허리의 통증이 없어지는 것이 허로의 요통의 한의학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
허리 통증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오늘 얘기하는 것이 허로에 의한 통증이 되겠는데요. 허로에 의한 요통이 되겠는데요. 산요통이라고 해서 아랫배로 해서 옆구리로 허리가 아파지는 이러한 요통이 있고요. 허리는 전기에 통로인데 전기가 부족해서 오는 요통이 있고요. 또 명문화세라고 해서 밑에 화력이 좋아야 되는데 그래야 허리가 제 역할을 하고 배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화력이 부족해지니까 화롯불이 꺼지니까 배가 자꾸 헛배가 부르고 그거에 따라서 복부율동이 안 되니까 뒤에 허리가 아픈 거예요. 신명문허한이라는 것은 그냥 명문만 약한 것이 아니라 콩팥 기능이 같이 허해지는 거예요. 그럴 땐 특징이 등살이 마르면서 코가 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신명문 허한 증상은 잘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적 요통, 담음 요통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허로에 의한 요통은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데 임시 진통제라든지 임시적인 치료에 의해서 나으려고 하는데 낫게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허로의 요통은 주변 증상, 나이, 맥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치료하면 한의학적으로 얼마든지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